상태가 아주 좋네요. 좋아. 오늘도 이따가 나랑 틀린 얘기가 좀 잡고 결석 학생들은 나랑 결석 보강도 좀 잡고 합시다. 자, 우리는 이제 53쪽 이야기를 문제를 이제 좀 더 풀어야겠죠? 우리? 문제를 좀 더 풀어야겠지. 69번 문제를 같이 좀 한번 풀어볼까? 좀 풀어보세요 얘들아. 초콜릿 먹으면서 천천히 풀어봅시다. 좀 쉬었으니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죠. 지름의 양 끝점을 준 거예요. 그래놓고 원의 방정식을 세우래요. 자,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해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중심 바로 찾을 수 있다. 중심은 양 끝점의 무슨 점? 중점. 중점이니까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2,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중심이 2,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바로 뭐도 구할 수 있다? 반지름도 구할 수 있다. 여기 원의 중심과 요 점 하나. 근데 얘보단 얘가 더 계산이 편하려나? 그래서 요게 이제 R인데 요거는 계산해보면 0이랑 2 빼서 제곱 1이랑 마이너스 1 빼서 제곱 하면 루트 8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뭐야? 8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 세울 수 있겠어요? 오늘 숙제도 다 이 정도예요. 원이 여러분들이 워낙 어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71번 한번 그러면 해볼까요? 원 위에 세 점을 준 거죠. 그렇죠? 물론 그림상 마이너스 2,4가 딱 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딱 중심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하고 풀면 맞긴 해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원래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홍채 경계 위에 있는 일부 점을 이용하면 그래놓고 맨 마지막 보면 경계 위에 있는 세 점이라고만 했어. 원래는 이 마이너스 2,4의 마이너스 2가 중심의 x좌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림을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주니까 그러지 않을까 하고 풀었더니 맞았던 거죠. 원래는 함부로 그림 보고 막 판단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의 유형은 뭐냐면 원 위에 세 점 그냥 준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방정식의 세 분취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준 0,0 그리고 마이너스 2,4
그리고 0,3을 어떻게 해? 그냥 대입하는 거죠. 대입. 자, 그러면 0,0부터 대입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 쉽잖아. 0,0 대입하니까 C가 뭐가 나와? C는 필요 없는 아이. 0,0 대입하면 C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2,4 대입해볼까? 그러면 20 마이너스 2A 더하기 4B가 0이다 해서 A 마이너스 2B는 1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0,3 대입해보면 9 더하기 3B가 0 그럼 B가 뭐야? 바로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A가 4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 그래서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y는 0인가? 이렇게 되겠네. 이제 사실 이게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이제 내가 참 좋은 그림 같아. 여기가 P죠? Q죠. Q 0,3 Q 0,3 여기가 0,0이죠.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임의의 세점을 줄 때 얘들아 물론 다 이렇게 하면 풀리는데 고민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뭐가 눈에 띄는 거냐면 세점의 구성을 보니까 X좌표가 같은 점이 존재하죠. 그쵸? 이때는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이때는 조금 더. 자, 원, 2의 세점이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문제를 풀었어. 원, 2의 세점이면 뭘까 이거? 삼각형.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 2의 세점이 주어졌을 때 그 세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 원의 이름은 바뀌죠.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우리는 이 외접원의 방정식을 찾을 때 필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인데 이 중심의 이름이 그러니까 외심이 되는 거죠. 자, 외심은 내가 그때 간단하게 원에서 또 찾아갈 거야. 거기서 뭐의 교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대입하면 다 나오거든. 근데 좀 계산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게 얘들아 그럼 여기서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면 여기서 요 선분을 수직이등분하는 선 긋고 요 선을 수직이등분하는 선 긋고 또 이 선 수직이등분하는 선 이렇게 그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요 선에 수직이등분선의 y좌표를 이거 원의 중심이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거 세로직선이잖아. 이 세로직선을 수직 2등분하는 점에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0, 뭐겠어 y좌표가? 0, 2분의 3이겠지.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뭐, 2분의 3이다 라고 풀어도 돼요. 이러면 계산 과정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한 거 봐봐요. y제곱과 마이너스 3y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었어. 그러면 식 생긴 게 y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 실제로 y좌표 뭐야? 2분의 3이지. 그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런 팁이 있어요. 알아는 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도 풀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원의 중심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대입하는 거 말고 뭐로도 풀 수 있어요? 우리 평면좌표에서 했던 거 외심으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외심 가정에서 A, B 가정에서 얘가 거리, 이거 거리 똑같다 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중심 나오겠죠? 그러면 거리는 왜 못 보여? 그럼 반지름이죠? 끝. 또 외심으로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다양해요. 원위의 세점은 알겠죠? 알아두시고 73번 한번 그럼 풀어보세요. 방금 했던 이야기가 73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푼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은 그냥 원 위에 세 점이다라고 준 거고 요번엔 그 세 점을 직접 구해봐. 그래서 삼각형을 아예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너네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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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니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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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눈에 띄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눈에 x축에 눈에 띄는 거고 세 교점을 찾아보아하니 세 교점을 찾아보아하니 또 아까는 어딨어? x 좌표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서 그래서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쓰면 빨랐어. 얘도 잘 봐봐. 이번에 무슨 좌표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어? y 좌표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어. y 좌표 똑같은 게 두 개 있어. 그러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니까 원의 중심이니까 원의 중심이 대강 이쯤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즉 이거랑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만든 이 선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여기 이렇게 교점 하면 이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뭐다 라고 해서 이 삼각형에 외접원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외접원이 또 외접원이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뭐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의 외심이 마이너스 1, 뭐다 라고 해서 이 원에 식을 세울 수 있겠죠. x 더하기 1에 완전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안타깝게도 중심의 y좌표는 몰라요. 그래서 미지수로 두시고요. i 마이너스 a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원래 미지수 3개 있어야 되는 식이 미지수 2개인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대입하게 점 2개를 대입하면 되겠죠. 미지수가 2개니까 점을 2개만 대입하면 되네요. 그래서 먼저 0,0을 하나 대입해 보면 여기서 1 더하기 a 제곱은 r 제곱입니다 라는 식 하나, 그리고 3,1을 대입하면은 16 더하기 1 빼기 a 제곱은 r 제곱 하나 해서 이거 전개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7은 r 제곱 해서 얘랑 연립하면 되니까 둘을 또 뭐 할 거예요? 또 빼겠죠? 빼야 2차항 사라지겠죠. 이렇게 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빼면 2a 마이너스 16은 0에서 a가 8이네요. 이렇게 중심의 좌표 찾았다. 1,8이다. 마이너스 1,8이네요. 얘가 마이너스 1,8이네요 라고 이렇게 찾게 되겠죠. 그러면 r제곱은요, 요 8을 여기다 대입하면 r제곱이 65가 나오네요. 이렇게. 됐네. 여기가 65, 여기가 8. 이렇게. 원의 방정식 완성. 바로 2번 완성. 바로 3번 반지름의 길이니까 루트 65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뒤죽박죽 섞여요. 머릿속에서 이제 슬슬 정리가 좀 되고 있어요. 이거 얘들아 정리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 위에 세 점이 주어지는 거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1번 그냥 다짜고짜 연립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원의 방정식에 주어진 세 점 대입해야지 가 하나. 이게 제일 대표적인 풀이가 되는 거고요. 2번. 근데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세 점의 구성을 한번 봐야지. 근데 이 세 점의 구성이 x좌표 또는
y좌표가 동일한 점이 있으면 우리 계속 했던 게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걸 써가지고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외심이야. 이게 외심이야. 그래서 중심의 좌표 하나를 빠르게 처리. 이렇게 하면 중심의 x 또는 y 찾고 이제 1번처럼 풀기. 찾고 1번처럼 1번 과정.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어. 이게 아니야. 이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1번 과정. 저 과정 바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핵심은 어쨌든 연립할 거야. 세 점이 나오면 어쨌든 대입해서 풀 거야. 그지? 대입해서 풀 거야. 근데 그 대입을 할 때 점 3개를 무작정 대입할 거냐? 요걸 파악해서 요거 써가지고 그래도 미지수 하나 없앨 거냐. 근데 이게 훨씬 빨라. 조금만 적응하면 얘가 훨씬 빨라요. 알겠죠? 그리고 원 위에 세 점이 나왔을 때 이 세 점은 결국엔 뭘 이루는 거라고 항상? 삼각형을 이룬다. 이 세 점은 항상 삼각형을 여러분들한테 의미하는 거다 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원과 삼각형이 같이 나왔다.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뭘 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하게 되겠죠. 정리되셨으면 75번 한번 또 도전해보세요. 75번 되셨으면 75번 한번 해보세요. 외심이 수직 이등분 교점을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있고 0,2가 있잖아. 저 두 점을 지면 선분이 있겠죠. 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있겠죠. 그러면 수직 이등분이면 어제 했듯이 이등분이면 중점이 필요하잖아. 마이너스 2,0이랑 0,2는 중점이 그지? 거기 수직하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0 괜찮아. 그게 외심이에요. 네, 외심. 왜냐면 둔각 삼각형이랑 외심이 밖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외심이 네, 외심. 수직이 되면 좀 교점돼요. 자, 한번 또 볼까요? 내가 진도를 막 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나한테 보여주면 갈 거예요, 쉬는 시간에서. 그래서 근데 나랑 익숙한 친구들은 얼굴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이해가 됐구나 안 됐구나를. 그래서 좀 티를 내주세요. 그리고 다 같이 티가 나는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해줄 거니까. 자, 75번 해봅시다. 이게 나타내는 도형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 이상인 원이 되도록. 그럼 뭐 이 표현 보면 여러분들 뭐 하겠어? 당연히. 그렇지,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이게 일반형이니까. 바꾸자. x제곱이랑 마이너스 4x 짝지어서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짝지어서 y 더하기 1의 제곱은 이렇게. 그러면 k를 먼저 넘겨 놓으시고 우리가 요 표준형 만들면서 쓴 4랑 1 더해주시고 공평하게 오른쪽에도.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 이상. 이게 무슨 자리라고 자꾸? r 제곱. 그러면 r은 뭐라고 그래서? 루트의 5 마이너스 k라고 그죠? 얘가 몇 이상? 2 이상. 루트 2 이상. 그래서 풀면 되겠죠. 그럼 k가 몇 이하예요? 3 이하겠죠? 근데 자연수 k니까 1, 2,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자연수 k가 아니라 정수 k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수 k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구했어.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 k가 아니라 정수 k. 그 몇 개? 혹시 어떻게 돼요? 그냥 정수 k면? 이거 반지름이라 했죠? 아까 원이 정의될 조건. 이거 뭐보다 커야 돼요? 이거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k가 또 5보다 작다도 있어요? 그쵸? 아,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정수라고 나올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들 이건 잊지 마세요. 이런 걸 보고 바로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이게 지금 문제에서 내가 이걸 안 따진 건 굳이 필요가 없어서 안 따진 건데 원래는 저것도 있어야 돼요. 저것 빼먹어서 틀릴 때도 많으니까 꼼꼼한 점 가져가시고 이 문제는 없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러면 79번 한번 가볼까요? 79번? 79번 한번 가보죠. 이거 어떻게 그리냐? 여기 아까 그거죠. 어떤 원이 축에 접할 땐 보통 지나는 한 점을 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나는 한 점은 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아이라고 했어요. 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원래 총 몇 개였어? 이거 위치가 몇 가지였어? 네 가지였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네 가지였어요. 그 중에서 1,2를 지나야 되니까 원의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해 준 거야? 1사분면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경우 특정한 점을 지날 때 원이 몇 개 있어요? 항상 두 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 아니에요. 두 개예요. 조그만한 아이 하나랑 엄청 큰 아이 하나 두 개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 잘 항상 생각하세요. 자, 그럼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뭘까? 일단 식 세워야지, 식. 그러면 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식 어떻게 구할까? 근데 원의 위치가 1사분면이야. 그럼 중심은 우리 어떻게 가져갈까? 중심을 그냥 R, R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사분면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다 양수잖아, 그치? R, R. 그러면 이거 가지고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뭘 대입해 이제 1,2를 지난 다음에 그럼 원위에 지나는 점을 우리 근처럼 생각해서 대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러면 1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R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게 되겠다. 그래서 풀면 R은 1 또는 5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R이 1인 건 뭐야? 이 작은 원, 이 작은 원, 작고 귀여운 원, 또 큰 원, R은 뭐 그러면 넓이의 합은 1, 파이 더하기 25파이에서 26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넓이의 합은 따라서 26파이예요. 아폴로디우스의 원 쉽지 않네. 앞으로 돌아와봐. 51쪽 한번 해보자. 간단하게. 아폴로디우스의 원이라는 아이를 한번 같이 얘기라도 해봅시다. 얘는 학교 시험에 나오면 최소 준킬러 아니면 킬러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얘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이 뭐래요? 아폴로 니오스의 원이래요. 이름부터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들게 생긴 원이죠. 그렇죠? 좋아하는 이름이 아니잖아 이런 거. 그러면 한번 봅시다. 거기 뭐 엄청 막 이것저것 얘기 막 복잡하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에다가 그냥 자, 요 A가 있죠. A에다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마이너스 1,0이다. B에다가 5,0이다 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네, 중심이 원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D가 여기 있다. 그다음에 C가 여기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밑에 M 대 N은 일정이라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M 대 N은 일정. 거기다가 M 밑에 2라 쓰시고 N에다가 1. 그래서 2대1 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2대1. PA 대 PB가. 그래서 여기가 P니까 자 거기 위에 보면 결국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PA 대 PB가 우리는 몇 대 몇으로 일정한 상황을 보겠다? 2대1 요 일정한 상황을 한번 보자 라고 이 상황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요 얘기하면서 자취의 방정식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한번 해보자. 구경 좀 해보자 어디 한번. 자 문제 맨 첫 줄에 천천히 보면 두 정점 A, B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럼 A, B는 움직여 아니면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고정이야. 마이너스 1,0과 5,0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정입니다. 그 상태에서 P는 어디를 자꾸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으로 치면 어디를 자꾸 움직여? 원, 2를 자꾸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만족하는 점 P의 좌치의 방정식이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을 먼저 그려놔서 마치 점 P가 원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저건 결과물이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결과물이고 여러분들이 이 원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즉 점 P는 그저 점이야. 점 현재까지. 그래서 어떠한 점 P가 있는데 그 점 P와 A 사이의 거리와 점 P와 B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P를 다 찍어보니 뭐가 되더라? 원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자취의 방정식, 누구의 자취의 방정식 구할 거라고 우리? 점 P라고, 점 P. 그러면 점 P를 몇 콤마 몇으로 돼야 되는 거야? 우리 점 P의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다시 방정식은 무슨 문자로 표현된다고? X랑 Y에 대해서 표현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점 P를 뭐라 두자? 점이니까 X, Y라고 두자. 점 P를 X, Y라고 두자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란 대로 하면 되잖아 이제. PA 길이 구해봐. X, Y랑 마이너스 1, 0 사이의 거리 구해봐.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그쵸? 이게 점 P, A. 점 P랑 점 A의 거리를 구한 거 성분 PA 길이.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PB 구해봐. PB. 뭐야? PB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몇 대 몇이래? 2대 1.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 어떻게 해? 내항 곱과 외항 곱이 똑같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 2배의 PB니까 2배의 루트 X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루트에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한 거야 그냥? 우리가 구할 식은 x, y에 대해 표현되니까 그 구할 점 P를 x, y라 쓰고 이거 계산하지 뭐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해요? 루트는 루트야. 양변 뭐 하겠어? 제곱하겠죠? 이렇게 식이 되겠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이제. 자, 정리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42x 더하기 99 더하기 3y제곱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내가 이런 식들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계산을 막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원이 아니야. 원이 아니야. 원이 아니야. 원이죠. 원. 왜요? x제곱의 개수랑 y제곱 개수 어떠니까? 같잖아요. 원이죠. 그러면 여기 전체를 몇으로 나눌 거예요 우리는? 3으로 나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3은 0.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식이 됐네. 그죠? 그럼 구해봐요. x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짝이 없네요. 그렇죠? y제곱 짝이 없어요. 그럼 혼자 그냥 이렇게 y제곱 쓰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16이 되겠네요. 구했다. 이거 무슨 원이야? 중심이 뭐임? 7,0이고 반지름이 뭐임? 구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원, 문제에서 결과물로 준 원 있지? 결과물로 준 거. 이거.
이거는 원점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얘기라서 중심이 그러니까 7,0인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7,0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이 4잖아. 그러니까 C는 뭐가 돼요? 반지름이 4니까 3,0이 되겠죠? D는요 1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얘가 왜 그러면 굳이 이름까지 붙였냐 하면 사실 얘는 암기시켜요. 여러분들한테. 뭘 암기시키냐라고 하면 비율이 어떻다고요? 항상? 일정하죠? 그러면 얘는 이거 길이 몇이에요? 4죠? 이거 길이 몇이에요? 12죠? 그러면 여기 길이 몇이죠? 8이죠? 자, 1대2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의 비율이 이렇게 1대2. 얘도 이렇게 이어지고요. 얘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1대2 내분점이자 3대 점 뒤에 1대2 내분점. 그리고 C에서 4, 8, 1대2, 3, 1대3, 1대2 1대2 내분점 하나, 외분점 외분점이 잠깐만 외분점이 3대 2가 되네. C랑 D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 C는 뭐 한 거야? 자, 다시 미안. A랑 B가 기준이었잖아. 우리 지금 문제 풀 때 그지? A랑 B가 기준이었어. 다시 여기 4지.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보라색이 얘가 아니라 자 여기는 그럼 길이 몇이에요? 2지. 그래. 그래서 자 2대 1이니까 여기가 2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2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여기 길이 이렇게 여기 길이 여기가 6이죠. 6. 그래서 또 이렇게 몇이에요? 2대 1. 이걸 암기시켜요. 다시 무슨 말이냐? 결국엔 두 점이 있잖아. 두 점에 몇 대 몇 내분점이 C예요. 그러면 2대 1 내분점 여기는 즉 여기는 A, B의 2대 1 내분점 이렇게. 점 C가 A, B의 2대 1 내분점. 그럼 점 D는요? 점 D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자 이게 몇이라고요? 10이고 이게 몇이라고요? 그래서 A 입장에서 몇이에요? 2죠. B 입장에서 몇이에요? 1이죠. 2대 1 외분점이라고 불리는 I였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외분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근데 내요 못 내요? 낼 수 있죠. 낼 수 있죠. 왜?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자체 방정식은 여러분들의 시험범인데. 그래서 2대 외분점인데 여러분들이 이 외분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우리 이 내분점을 어떻게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외분점을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얘를 뭘로 바꿔서? 내분점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기로 했죠. 내분점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얘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선분 AD에 몇 대 몇 내분점이 B예요. 그러면 1대1 내분점이 B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 새로운 점이 뭐랑 뭐예요? 어떤 점들을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D랑 뭘 표현하고 있어요? C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C와 D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있잖아. C와 D가 이 원의 뭐예요? 지름의 양? 끝점. 이게 아폴로디우스의 원인데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이거랑 이건 괜찮거든요. 뭐 이거는 아직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이건 괜찮고요. 요거요. 요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 P를 식으로 표현할 거야. 그러면 그 점을 x, y라 가정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진 상황은 그저 PA 대 PB가 2대 1이잖아. 그치? 그걸 만족하는 걸 그대로 계산해서 그냥 식으로 표현하니까 원이네? 까지만 하면 돼요. 딱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면 되고 여기서 이번 시간 끝. 쉬었다가 봅시다.